예전에는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성의 경제력이나 이런 안정감을 훨씬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자기 관리, 향기, 운동을 평소에 얼마나 하는지, 몸 좋은 남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죠. 안정적인 수입, 교사, 공무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도 많이 나오는. 근데 여성분들은 1순위가 고정이에요.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성분들은 1순위가 고정이에요.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의사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죠.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똑똑한 유전자, 사회적 지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냥 의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 전문 직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전문 직군들은 이동이 많을 수도 있고, 판검사분들은 수입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전문 직군들은 다 선호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의사다. 의사요 해서 찍어서 의사만 만나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전문직은 싫습니다 하는 경우가 진짜 가끔 있는데, 그것 빼고는 의사를 탁 찍어서 오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서 이 부분은 변치 않은 1순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순위 교사, 2순위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직군도 워낙 다양해졌고, 오히려 저는 교사가 좋아요도 있지만 교사가 싫어요 인 분들도 생기고, 선호도가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서 어떤 직업이 1순위다 하는 게 남자분들한테는 사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좋아요 하는 게 1순위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당연히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삶에 좀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지만, 이 직군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 몇몇 빼고는 보통 선호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순위의 직업보다 그 직업이면 너무 좋아요 하는 직업은 약사라고, 지금 요새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빨리 대답이 나와요. 1순위는 외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 본다, 예쁘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 첫 번째 커트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여러 가지 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격도 중요하고, 뭐 학력이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종교가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집안이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건 다 다르지만 외모가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나머지 부분들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 자체가 궁금해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호감이 가야 그 다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모라는 게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지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1순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라는 개념보다 시대가 바뀌어서 외모가 1순위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외모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성의 경제력이나 이런 안정감을 훨씬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워낙 SNS가 활발하게 활동을 다들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외모 관리가 잘 된 분들, 연예인 분들,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또 직업이 생겨나면서 외모가 메인이 되는, 외모로 자기 PR을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러면서 대중들이 자기 관리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변 사람들 외모 수준 자체가 올라가니 더 외모를 따지게 되지 않나, 외모 관리가 당연하게 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또 외모가 출중해요. 실제로 저희가 일본 결혼정보회사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이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모는요, 정말 한국 여성들이 출중하게 좋고요, 한국 남성분들이 정말 몸 관리나 이런 외모 관리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 남녀가 외모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너무 상승해 있어서 그게 평균이 돼버리다 보니 다들 외모에 대한 순서가 1번으로 되지 않았나. 좀 차이가 있다면 남자 여자의, 여성분들의 외모가 사실 다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긴 했죠. 남성분들은 여성의 직관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 진짜 호감 가는 얼굴, 매력적인 몸매,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면, 여성분들은 이 사람의 생활 습관까지 포함된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 향기, 운동을 평소에 얼마나
얼마나 하는지,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기피하는 사항이 많아졌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외모를 보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까다로워져서 남성분들이 좀 많이 힘들죠. 사실 제가 이거를 여성분들이 요새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 좋은 남자 좋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몸 좋은 남자가 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연예인분들이 예전에는 잘생기기만 했다면 요새는 그분들이 몸까지 다 만들어서 결국 나와요. 그러니까 몸 좋은 남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는 건 하루 이틀 레이저 맞고 뭐 피부 관리 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먹으면 살이 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많이 먹고 잘 챙겨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 매일 꾸준히 하고,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게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몸 좋은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처럼 30대 남성분들이 너무 여성분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불편해져서 결혼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 좋은 남자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외모는 사진으로 제공이 되고 나머지 조건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출중한 경우에 매칭 성사는 잘 되는데요. 실제로 만남을 했을 때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까 제가 외모가 첫 번째 검색 필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려서 나머지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 시장에서 아니면 연애 시장에서 많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긴 거죠. 소개팅에서 외모로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이 크게 엄청 모든 이성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 잘 된다, 좋았어요 하는 경우는 외모가 호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외모가 끌려야 대화를 더 하고 싶어지니 외모 관리가 필수가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죠. 그분이 결혼에 실패했다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상형에 대한 걸 적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눈이 까다로우면 결혼 솔직히 못하는데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우와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해서 상담조차 부르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이상형이 35세에서 50살, 전문직,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분 너무 평범한 여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그 조건으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혼은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5세 전문직인 남성,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원하는 이상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이 세상에 정말 외모도 평범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나이가 한참 더 많은데 그 남성을 굳이 선택을 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렇다 보니 결혼이 쉽지 않죠. 그렇게 눈이 까다로워지면. 조건이 좋아서 부담스러운 경우는 실제로 있고요. 만나기 전에 저는 이런 대단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해놓고 막상 소개가 들어가면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왜 만나나요? 어차피 만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만났을 때 잘 대화도 됐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집안이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할 때 제가 좀 부담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막상 이상형은 다 막 이렇게 갖춘 사람이 좋아요 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면 자기도 아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 근데 잘 만나고 있으면 현실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좀 눈을 낮추고 만나서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학력, 자산 이런 걸 안 본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조건을 안 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성격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래서 결국 보는 게 다를 뿐 조건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것일 뿐 우리가 드러나는 뭐 학력, 연봉, 자산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거지 조건을 아예 안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이 사람과 반짝 만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 상관없다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분과 결혼까지 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앞으로 먼 시간을 먼 미래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첫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이 나와 잘 맞아야 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예의와 인성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제외하고 내 눈에 지금 호감, 내가 지금 내 도파민이 터지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면 나와 성격적인 부분이
말이 많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추기 전에 성격적인 결함이 없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제발 성격을 먼저 보고 외모를 보거나 나머지 조건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만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스펙이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 함께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의 이상형도 한번 재조정해 보시고, 그리고 나도 발전해 나가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좋은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